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추정상속재산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피상속인이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요. 그럼 기업 경영과 관련된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사항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 이 부분 반필히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세부담, 특히 상속세 부담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회사 기업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기업주가 기업 자금을 빌려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주가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 그 돈을 우리 회계 개정 과목상은 가지입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라고도 하죠. 가지급금이라고 그런 것은 돈이 회사에서 나갔는데 특별히 결산 시점에 개정 분류를 하기가 곤란할 때 가지입금이다 이런 개정 과목으로 이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지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거의 안 쓰고 주임종 단기 대여금으로 이렇게 명칭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고 그러면 이제 회사를 통해서 대주주가 아니면 주임종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돈을 단기적으로 빌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입장으로서 보면 채권이 되죠. 그 피상속인 입장,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임종, 주주, 임원, 종업원 중에서 이게 돈을 빌린 사람이 피상속인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죠. 상속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상속재산에 공제가 이제 되는데, 그럼 어쩔 때 그럼 상속재산에 포함되느냐? 이 부분, 이 채무인데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상속 추정에 있어서는 상속 추정은 무엇인가 그런 강의, 유튜브 강의가 있는데 추정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왔어요. 빌려왔을 때 상속 추정 대상이 되는 것은 돈을 빌려와서 채무가 증가했잖아요. 그 증가된 채무가 1년 이내에 채무 발생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2억 원 이상이 되거나 2년 이내에 5억 이상이 되거나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해서 부담한 채무로서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상속재산에 가산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은 1년 이내, 2년 이내, 채무가 발생을 하기는 했어요.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1년 이내에 1억, 2억, 2년 이내에 5억. 채무가 이렇게 2억 이상, 5억 이상, 1, 2년 사이에 이렇게 발생됐으면 이 사용처를 모를 때는 그 상속재산에 가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상속재산에. 그러면 그 상속재산에 가산을 시킬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상속재산에 가산시키느냐? 모른다고 해서 다 상속재산에 가산시키는 게 아니고 2년 이내의 채무 부담금이 7억이라고 해요. 근데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온 것이 7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7억을 빌려와서 사용처 입증된 금액이 4억이라고 봐요. 그럼 미입증된 금액은 3억이에요. 그럼 3억을 상속재산에 다 가산시키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채무 금액의 20%, 채무 금액 20%면 채무 발생액이 부담액이 7억이니까 20%면 1억 4천이죠. 1억 4천하고 2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적은 금액인 작은 금액이니까 1.4억을 빼주면 1.6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상속추정이라는 것은 이 규정은 뭐냐고 그러면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렇게 자산 종류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폭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 이상 인출해 가지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킨 그런 행위를 피상속인이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사전 상속시킨 걸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시키겠다. 그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부여를 했냐고 그러면 상속인한테 입증 책임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이 사례에서는 7억이 채무 부담을 했지만 그 사용처가 밝혀진 것이 4억밖에 안 되고 3억이 사용처 미소명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7억에 해당되는 20%를 빼준 1.6억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가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불복 사례나 뭐 심판 사례나 아니면 판례 이런 걸 살펴보면 뭐 이렇게 상속 추정 금액 그러니까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 있을 때 과세당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안 하고 바로 직접 부인해버린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채무를 부인한 사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속 채무는 7억으로 신고를 했지만 1억 6천만 원만큼을 상속 추정가액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 사례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회사에서 돈을 빌려 오면서 매달 1,000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빌려온 사례가 있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봐버렸냐고 그러면 이렇게 정액의 금액을 회사로부터 계속 빌려온 것으로 기표를 했을 때는 이것은 그냥 이 채무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런 금액이 1,000만 원을 계속 했다든가 1,500을 계속 했다든가 이렇게 섞어서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액성으로 일정액을 했을 때는 이걸 급여로 본 사례도 있어요. 급여로. 이게 무슨 급여지 회사에서 빌려간 거냐? 이것은 급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채무를 인정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례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피상속인 통장이나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 피상속인이 채무라고 해놨는데 피상속인 계좌에나 어디든지 피상속인 수중으로 들어온 사실이 없다. 그래서 채무가 아니다. 이렇게 본 사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 추정한 금액, 이렇게 계산된 사례가 쭉 있으니까 회사에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회사에서 돈을 빌려올 때도 반드시 피상속인의 계좌에 회사 계좌와 피상속인 계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피상속인이 이걸 돈을 빌려와서 어디다 썼는지 그걸 확실하게 규명을 안 해놓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가지고 과도하게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 기업을 하고 계시는 뭐 우리 그 연로하신 분이나 기업주분들 계시면 기업과 관련된 상속재산, 이 주임종 단기 뭐 대여금,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빌려와서 상속채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요즘 종종 생기고, 이 부분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요즘에는 기업과 관련된 상속 부분 굉장히 심도 깊게 조사를 뭐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특별히 유의해서 그 회사에서 돈을 빌려와서 단기 대여금, 그러니까 뭐 상속채무 관점에서 그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